아담스 시장이 뉴욕시 난민 예산의 10% 추가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의 노로바이러스 양성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 2명 중에 1명이 저소득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한인타운의 재산세가 급등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 난민 위기 대처 예산의 10% 추가 삭감을 발표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위기에 대한 새로운 행정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시기권에 대한 삭감을 포함하는 2025 회계연도 예산을 취소하고 난민 예산의 10% 추가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1, 2차 예산 삭감 때 20% 삭감을 단행해 17억 달러를 절약한 데 이은 세 번째 삭감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신용평가기관 무디가 뉴욕시의 재무관리와 예산 조치 시행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해 예산 삭감을 단행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 예상보다 나은 2023년 경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가 이제는 난민 위기라는 비상상태에서 안정화 상태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의 위기가 극에 달한 가운데 난민의 미국 망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12F로 알려진 이 법은 외국인의 망명이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바이든은 또한 난민의 망명 신청 통과 기준을 더욱 높게 만들어 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르면 2주 뒤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미 북동부 지역의 노로바이러스 양성률이 급증하면서 전문가들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미 북동부 지역의 노로바이러스 양성률은 최근 3주간 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남부 지역의 10%, 남서부 지역의 9%, 서부 지역의 12%를 웃돌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인 것입니다. 루르드 병원 버추어 아워 레이디의 알프레드 사체티 의사는 노로바이러스는 매우 강한 전염성을 지닌다며 단 한 입자로도 당신을 아프게 만들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달 초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의 어빙 초등학교는 노로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사체티 의사는 이 바이러스는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며 손 소독제로는 살균이 되지 않아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 씻기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 위경련 등을 유발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탈수 현상을 유발합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2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도 며칠간 전염력이 유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이 끝나자 뉴욕시 빈곤층이 30% 이상 급증했으며 뉴욕시 거주자 2명 중에 1명 이상이 저소득층으로 조사됐습니다. 빈곤대치 비영리단체 로빈훗 재단과 컬럼비아대가 공동 발표한 뉴욕시 연례 빈곤층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시 인구의 56%에 달하는 460만 명가량이 연방 빈곤선 소득의 200% 이내에 속하며 특히 33%는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200% 이하의 빈곤층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연방 빈곤선은 4인 가족 43,890달러이며 이에 200%는 87,780달러로 연방 빈곤선 200% 이하는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극빈층은 2021년 전체 성인의 18%인 120만 명, 전체 어린이 15%인 26만 명이었으나 2022년 전체 성인의 23%인 150만 명, 전체 어린이의 25%인 42만 명으로 조사돼 약 50만 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2배이며 뉴욕시 통계로도 2012년 이래 연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2022년 빈곤층이 급증한 것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 등 보조금이 지급된 반면 2022년에는 이 같은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22년 인종별 빈곤율은 히스패닉이 26%로 가장 높았고 아시안이 24%, 흑인 23%, 백인 13% 순이었으며 보로별로는 브롱스가 23%로 가장 높았고 퀸즈 22%, 브루클린 20%, 맨하탄 18%,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16%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의 재산세가 지난해에도 타운별로 최대 6%까지 올랐으며 너마레스트 재산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 커뮤니티 어페어국이 발표한 2023년 타운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내 대부분 타운의 재산세가 2에서 6% 인상됐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너마레스트는 2023년 3.7%로 평균 재산세가 23,476달러를 기록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다른 한인타운 테너플라이는 평균 23,03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또 파라무스는 평균 재산세가 11,593달러지만 인상률은 6.1%로 가장 높았고 레오니아가 5.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팰리세이즈 팍은 1,701달러, 보트리는 11,825달러 등으로 각각 2.3%와 0.2% 인상됐습니다. 뉴저지주 전체로는 563개 타운 중 93%가 재산세를 인상했으며 동결 또는 인하된 타운은 46개에 그쳤으며 10% 이상 인상한 타운이 11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선로에 누워있던 한 남성이 맨하탄 F열차에 치여 사망한 가운데 이번 주 초에는 또 다른 남성이 선로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등 F열차에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맨하탄 선로에 누워있던 40대 남성이 북행 F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전 5시 직전 웨스트 4번가 워싱턴 스퀘어역의 선로에 엎드린 채 목격됐습니다. 그는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0일 오후 5시경 또 다른 30대 남성이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선로 위로 뛰어올라 남행 F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브루클린 미드우드 애비뉴 N역에서 선로 위로 뛰어올랐으며 범죄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 초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사람의 다리가 발견된 섬뜩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다리가 앞선 12일 로어 맨하탄의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한 한 남성의 다리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큰 반면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는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연방 상원 선거에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여당 속의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크고 메릴랜드에서도 한국 사이로 알려진 레리 호건이 당선되면 상원 의석 과반수가 넘는 5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공화당은 오하이오, 몬태나, 아리조나 등에서도 선전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소 한 석 이상을 늘릴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관측이 적중하면 공화당은 4년 만에 다시 상원 다수당이 되는 것이며 하원의 수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219대 213으로 우세를 지키고 있는 연방 하원은 다시 민주당이 5석 이상을 더 확보, 2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다시 내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판세에 따르면 공화당은 207석, 민주당은 204석을 확보한 상황이며 나머지 24석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소 우세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논설위원이 김영 칼럼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해서 재선 도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논설위원인 홀맨 젠킨스 주니어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시간이라는 김영 칼럼을 통해 지지율이 저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밀자고 주장했습니다. 젠킨스는 러시아에게 점점 유리하게 전개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방의회에서 표류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상황 등을 언급한 뒤 이 같은 난맥상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중적 지지를 얻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젠킨스는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옆으로 비켜설 때라며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했고 카말라 해리스는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 컬럼니스트 데이빗 이그나티우스는 지난해 9월 13일 김영 칼럼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을 소개한 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젠킨스의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은 바이든의 대안으로 해리스를 추천했으며 이같이 특정 정치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휴스턴, 아틀란타,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AT&T와 버라이즌, 티모빌 등 주요 통신사 휴대전화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해 통신사는 물론 정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몬테니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를 초래한 권도영 테라 폼레스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 빠르면 이달 내 뉴욕으로 송환돼 다음 달 25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연방검찰이 어제 미얀마 반군이 보유한 무기급 핵물질을 다른 나라에 판려한 일본 야쿠자 보스 나케시 예비사와를 핵물질 밀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9일 승객 165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스톤으로 오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 한쪽 날개가 손상돼 추락 위기를 맞았으나 다행히 경로 중간에 덴버공항 비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인 커맨더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비밀 경호국 요원을 최소 24번 이상 물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소비자가 음식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처분 소득 대비 11.3%로 1991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 규모 9위의 대형 은행인 캐피털원이 마이너 신용카드인 디스커버를 3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바나나나 시금치 섭취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7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9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투표 시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만 지참하시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외선거인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2월 2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